장비 다루는 게 조금 오늘따라 잘 안 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태백산맥이 대보 조산운동으로 이렇게 형성되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설악산을 중심으로 대보 조산운동이 아니고 홍수 침식에 의한 증거물들을 몇 가지를 들어서 홍수 침식, 노아 대홍수, 지구 대홍수에 의한 홍수 침식이라는 논리를 펴보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용화장성이 어떻게 침식이 왜 그런 형태로 침식되었는지, 2부에서 공룡능선은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3부에서는 천불동 계곡, 4부에서는 양양 삼각조와 대청봉 선상지를 설명을 하겠고, 5부에서는 금강산 호각 침식의 유언, 6부에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결론을 좀 더 먼저 지을 수도 있습니다. 용화장성 제1부로 들어가겠습니다. 물은 에너지 차에 의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위치 에너지입니다. 위치 에너지는 중력과 조력에 의해서 이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중력 에너지와 달의 조력 에너지에 의해서 물이 크게 이동할 수 있으며, 열 에너지에 의해서는 대류와 또 증발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쉽게 말하면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산운동은 지금 융기와 침강, 밀고 당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조산운동이라고 하는데, 이 조산운동은 어떠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지에 대한 것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없으나, 전체적인 그들의 설명을 요약해보면 중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대륙판과 해양판이 충돌해서, 그러나 해양판이 무겁기 때문에 대륙판 밑으로 들어가서 대륙판이 위로 올라오게 되는 것이 융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해양판 대륙의 비중은 2.6 이상입니다. 물은 비중이 1입니다. 그래서 물 비중이 대륙보다 약 3배가량 더 무거운데, 이것이 어떻게 해양판이 대륙판을 들어 올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융기란 중력 에너지를 거스르는 그러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반도 동거서저 지형이 대보 조산운동에 의해서 형성되었다라는 지금까지 고전적인 지식의 반론과 의문을 제기합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태백산맥이 되겠습니다. 태백산맥이 되겠습니다. 자, 신생대에서는 동해와 서해가 침강과 융기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실험 관찰 대사전에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해는 평균 수심이 40m이고 동해는 평균 수심이 1600m입니다. 그러면 서해는 융기되었고 동해는 침강된 것일까요?
자, 태백산맥은 조산운동으로 형성되었을까요? 저는 지구 대홍수 시에 어, 홍수 퇴적과 홍수 침식에 의해서 형성되었다라고 우선 저의 주장과 결론을 짓겠습니다. 지금 용화장성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용화장성이 일부분이 약 9개 봉우리가 있는데 그 중에 쌍용폭포 밑에 901m가 쌍용폭포인데 그 밑에 있는 것입니다. 계곡의 해발 고도가 약 700m, 670에서 한 700m 전 정도 이런 높은 곳에 있는 용화장성의 계곡에서 바라본 모습인데요. 거의 수직 절벽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수직은 아니지만 90도의 수직은 아니지만 이렇게 깎아지르는 절벽이 어떻게 저런 침식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용화장성의 여러 봉우리들을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다 거의 수직에 가까운 그런 가파른 그런 침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대청봉에서 중청봉 그곳에서 상향 침식을 일으킨 것으로 지금 저는 설명을 합니다. 롤러코스터 물폭탄이라고도 이렇게 저는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저것이 어떻게 깎여져 있을지 저는 이것을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태백산맥, 설악산, 그 중에 용화장성 지금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이게 지금 용화장성이고요. 용화장성 서북능선이 되겠고요. 대청봉, 중청봉, 끝청봉, 소청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중에 용화장성을 이번 일부에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뭐 공룡능선이 있겠고 뭐 화채봉이 있겠고요. 오늘은 용화장성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위치 에너지에 의해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위치가 높은 곳에서 고도가 높은 곳에서 고도가 낮은 곳으로 움직이는 것은 일반 누구나 상식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치를 한번 해발 고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청봉은 1676m가 되겠고 소청봉은 1550m가 되겠고 쌍용폭포 아까 보여드렸던 그것은 901m고 용화장성은 약 700m 계곡에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귀때기청이 1578m, 끝청이 1604m입니다. 그래서 지금 귀때기청, 끝청 거의 1600m, 중청봉은 약 1676m, 소청봉 1550m 이렇게 지금 고도가 높습니다. 지금 또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소청봉 1550m, 중청봉 1676m, 끝청이 1604m, 귀때기청이 1578m 이와 같이 높은 고도의 능선이 이와 같이 되어 있고 지금 용화장성 위치는 이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물이 이곳에 찼다면 물이 어느 방향으로 흐를까요? 어디에서? 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겠죠? 용화장성은 계곡이 700m니까 약 900에서 1000m의 낙차가 주어집니다. 이 짧은 거리에서 900에서 1000m의 낙차면 물의 속도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내리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왔는데 바닥에 도착한 물은 이 바닥을 깎아치 올라가면서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서 이와 같은 침식을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서 물이 오른쪽으로 지금 이 도는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용화장성과 저기 무슨 계곡이겠지? 대피소? 처음법. 수렴등 계곡이 되겠죠. 수렴등 계곡까지 이렇게 물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위치 에너지에 의해서 중청, 소청, 끝청, 귀때기청 이 높은 곳에 있는 물들은 쌍용 계곡과 수렴동 계곡 쪽으로 물이 빠르게 흘러가게 되겠습니다. 거의 뭐 200km 이상 빠른 속도로 200km 시속 200km 이상으로 내려왔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음 장면을 보시면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그래서 중청봉, 소청봉 1500, 1600m에서 쌍용 계곡 쪽으로 700m 밑으로 물이 흘러가면서 용화장성을 내리치게 됩니다. 용화장성은 상향류 심식인데요. 어떻게 물이 밑에서 위로 거슬러 올라갔을까요? 정답은 위치 에너지에 의해서 에너지의 관성과 이런 것에 의해서 롤러코스터 원리에 의해서 아래서 위로 치고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다음 장면에서 보여드리면 이것은 2022년 올해 9월 달에 방송된 장면이 되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죠. 이 부분 보셨죠? 밑에서 위로 치고 올라가죠. 밑에서 위로 치고 올라갑니다. 이것은 중청봉에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계곡, 쌍용 계곡 쪽에서 다시 용화장성을 치고 올라간 그러나 여기는 스위스 그른델벨트 눈사태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많이 쌓여가지고 무게를 못 버텨가지고 내려오는 거죠. 자, 보셨죠? 그래서 중청봉 1670m 높은 곳에서 용화장성 밑으로 여기 중청봉에서 용화장성 밑에 쌍용 계곡 쪽을 치고 내려와서 약 1000m의 낙차를 이용해서 밑으로 치고 내려왔다가 다시 그 관성에 의해서 위를 치고 올라가게 됩니다. 운동 에너지가 계속 운동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수백 m를 깎고 다시 이쪽 넘어 다음 계곡으로 물은 넘어간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화장성 남측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밑에서 위로 치고 올라가면서 깎은 흔적이 되겠고 용화장성 북측을 보면 물이 넘어가서 원류에서 완만한 곡선을 타고 내려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년의 짧은 홍수 기간 중 저렇게 큰 침식이 가능할까? 혹시 오랜 세월 깎이고 나간 것이 아닐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으나 아닙니다. 대홍수 중에는 산사태가 나고 토양이 액상화, 죽처럼 무너져 내리고 땅이 침몰해서 바닷속으로 침몰에 가라앉아 버리고 홍수의 새설물들이 빠른 속도로 돌 바위들이 물과 함께 치고 나가면서 고속으로 이동할 때 충돌과 마찰에 의해서 침식은 크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018년 스위스 샤머송 마을에서 석회암 지대가 3일간의 비에 의해서 산사태가 지고 이것이 지금 영상으로 찍혔습니다.
왜 안 되지? 자, 홍수에 의해서 저와 같이 쇠설물들이 빛과 같이 액체와 같이 레미콘과 같이 시멘트와 같이 돌과 자갈들이 합쳐서 이렇게 밀고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홍수를 물만 흘러갈 것이라고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물 속에 큰 자갈들과 모래와 바위돌들이 빠른 속도로 치고 내려가면서 산과 바위를 깎아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속도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홍수 때는 빨랐습니다. 얼마만큼 빨랐는지를 실험을 해볼 수가 없었으나 1980년 5월 18일 날 미국의 세인트 헬렌산에서 화산 폭발이 있었습니다. 약 3,500m가 넘는 높은 산인데 그 안에 화산이 폭발하면서 한번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어떤 속도로 물이 흘러갈 수 있는지. Of volcanic hazards. They are rapidly moving avalanches of hot rock, dust, and gas that flow down the sides of a volcano and into surrounding valleys. They can climb up and over ridges and high ground. They are dangerous because they can flow much 저 faster 속도를 한번 than a 보십시오. person can run, 측정을 해보았는데 and often 208km, faster than a car. 시속 208km/h로 Those in the 이렇게 above, there's little 화산 chance 쇠설물들이 치고 가고요. 사람들이 도망가지만 그걸 피할 수 없게 빠른 속도로 흘러간 것을 영상으로 촬영이 되었는데 저 영상을 찍은 카메라 사진 기자는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목숨을 잃으면서 저 영상을 남긴 귀중한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대홍수 때 세인트 헬렌산보다 8배 빠르면 시속 1600km/h가 됩니다. 지구의 자전속도와 같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자전속도와 중요한 것은 달과 함께 시속 1600km/h로 물이 지구의 모든 물들이 저런 속도로 움직였을 것으로 저는 추측을 하고 많은 증거물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자, 물은 작은 속도이면 작은 돌을 움직일 수 있고 빠른 속도 큰 물이면 큰 돌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반력은 유속의 6승에 비례하게 됩니다. 설악산 용화장성은 대홍수로 침식된 것입니다. 대홍수는 산과 바위를 붕괴시켜 낮은 곳으로 운반하게 되고 이것은 지각 변동을 일으킨 결정적인 것이 되겠으며 용화장성은 고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면서 바위를 깎아낸 증거물이 되겠고 다음 방송은 공룡능선 2부에서는 공룡능선 침식 현상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4366년 전 일입니다. 아담의 탄생과 현재까지 6022년이 흘렀고 지금으로부터 4366년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노아 홍수가 있습니다. 이때 무두셀라는 969살을 살고 죽게 됩니다. 이 죽게 되면서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무두셀라는
사망하게 되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노아 홍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는 1656년이 되겠습니다. 아담이 태어난 지 천지 창조가 있은 지 1656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000년 전에 있던 일을 지금 나 먹고 살기 바쁜데 왜 지금 와서 이걸 들먹거리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라고 이야기하고 가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쩌란 말이냐? 나 믿고 있다. 노아 홍수 났다가 안다. 너만 아냐? 그래서 어쩌라고? 결론이 뭐야? 다음 우리 보고 어쩌라는 말이냐? 이렇게 또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자, 무두셀라가 969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무두셀라, 자, 요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무두셀라 이름을 원어로 분석을 해보면 무트, 죽음, 죽다 이런 뜻이고요. 셀라는 샬라흐라고 해서 보낸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원문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보면 히브리어는 단어가 그냥 배열되어 있어요. 모음이 원래 없습니다. 그래서 모음은 시제랑 이렇게 합쳐서 앞뒤 배열을 보고 그냥 문장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 원문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보면 이 사람의 이름 무트 샬라흐의 뜻은 이 사람이 죽으면 죽음을 보낼 것이다. 즉,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을 보내리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 노아가 600세 되던 해는 아담 이후 1656년 2월 17일 날 노아 홍수는 시작되었습니다. 무두셀라는 1656년 969세로 사망하게 됩니다. 무두셀라가 죽으면 홍수가 짙겠다고 한 그 이름의 뜻은 그대로 역사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실행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고 열천의 비유와 같이 기름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기름이 무엇인지 한번 보실까요? 종교적인 위선과 쇼를 멈추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한 삶의 조건과 삶의 자원 가운데서 여러분의 일상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진실함 한 사람의 신자로 사십시오. 그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자, 기름 준비하는 삶, 결국은 외식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집밥을 먹습니다.